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2022학년도 수시 면접 특강 이번 시간에는 한국 외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외대는 면접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은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을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까지 면접을 진행하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대부분의 전형에서 면접이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정도의 면접이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의 중요도는 매우 큰 학교고, 대학으로 봤었을 때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위상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특히 자연계 학생들보다는 문과 쪽의 학생들이 한국 외대의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전년도하고 경쟁률을 비교하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 면접장의 서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021학년도에 경쟁률이 7.93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올해 경쟁률이 13.28대 1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8.38대 1에서 올해 9.81대 1로 소폭으로 경쟁률이 상승했죠. 글로벌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올랐다 하더라도 서울 캠퍼스가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소폭의 경쟁률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올해 수시 전형에서 대부분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이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컸고, 특히 이제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수시 원서를 쓰신 분들이 알겠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한국 외대의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한국 외대나 경희대를 원서를 쓰지 않는 학생들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의 경쟁률이 몰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외대는 지금 보면 지원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 결국은 지원 자격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어요.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지원이 가능하고, 특히 한국외대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한 대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단계, 1단계 전형 방식을 보면 1단계에서 3배수 서류평가 100%에 2단계에서 면접 반영 비율이 30%를 반영하고, 면접 일자는 10월 31일 일요일에 면접을 보게 되고, 면접은 오전 시간, 낮 시간, 오후 시간에서 3개의 시간대로 구분지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서류평가 전형에서는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계열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성평가를 이루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의 두 개의 서류가 면접에 반영이 되어질 때와 자기소개서가 빠지고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면접을 보게 되어질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쉽게 생각하면 자기소개서 반영하지 않으니까 면접이 좀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는 얘기죠. 질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질문할 때도 1차 질문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추가 질문이나 꼬리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심층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거나 까다롭게 질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질문할 거리가 너무나 많아. 그러면 질문이 대부분 사실 확인 중심으로 질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일한 제출 서류가 되어지면 결국 질문 내용이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심층 면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면접고사는 2인의 면접관이 브라인드 처리된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계열 적합성이나 논리적 사고력, 인성의 측면에서 종합평가를 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이고요.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 대체 서식을 통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서울 캠퍼스에서는 163명을 모집하고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137명을 모집하게 되어지고, 전년도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626명이었는데 올해 300명 모집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게 바로 경쟁률이 또 상승한 이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접 유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계열적 합성 40%, 논리적 사고력 40%, 인성 20%라니까 사실상 학업에 대한 준비 정도나 학업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평가가 80%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난이도는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질문 내용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경쟁률과 입시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지금 보면은 전체 경쟁률은 지금 보시면 경쟁률이 좀 높은 구간이 어디냐 봤더니 경쟁률이 15.14대 1 영미문학 문학과가 15.14대 1로 높고요. 그 다음에 독일학과가 13.25대 1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스페인어학과가 16.63 그 다음에 일본어로 문학과가 17대 1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가 20대 1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22.17대 1이죠. 경쟁률이 만만치 않아요.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걸 생각해보면 경쟁률이 좀 높은 구간이죠.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면접을 보는 학교가 상위권 대학에 많지 않다는 점. 결국 학생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지는 구간이 바로 어디야? 이화여대,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대 쪽으로 집중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한국외대는 특히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ELTT 학과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거나 프랑스 학과의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데 보시면 일본 문학과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성적이 대부분 1점대 중후반 정도의 성적대를 보여주겠죠. 일반고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내신 성적이 1점대 중반이나 후반대의 내신 성적을 가지면서 학과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거고, 그리고 특히 특목고 학생들은 사실상 아주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 애들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적이 좋으면 틀림없이 서울 캠퍼스를 썼을 거고,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4등급이나 5등급에 가까운 학생들은 글로벌 캠퍼스에 원서를 썼기 때문에 사실 특목고 학생들은 한국 애들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고, 실제 1단계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어지면 10명 중에 사실상 6명이나 7명 정도가 특목고 학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정고시 출신이나 특히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특히 한국 외대가 매우 유리한 학교다. 내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와 관련이 되어진 캐나다나 프랑스어를 활용하는 나라에서 내가 실제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한다면 프랑스 학부가 적합하고, 독일 학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내가 독일에서 3년이나 4년 정도 살다 왔고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면서 수시 전형에 원서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독일 학과 같은 데 원서 지원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외고에 있는 제외국어가 영어나 중국어가 일반적이라고 본다면 이런 학과들, 스페인어 학과나 이탈리아 학과, 포르투갈 학과, 네덜란드 학과, 스칸디나비아 학과나 이런 학과들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를 보시게 되어지면 글로벌 캠퍼스에서 경쟁률이 높은 데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학과라든가 영어 통번역 학과. 영어 통번역 학과는 아무래도 좀 높은 학과니까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 학업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몰렸으니까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학과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아마도 이 학과가 성적이 좀 낮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설마 여기 누가 원서를 쓰겠어? 라는 생각으로 기회 구간으로 생각하고 원서를 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관련이 되어진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는 해당 언어 지역에 사셨던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자, 면접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나왔었던 질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나라 언론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 좋아하는 기자나 기억에 남는 기사는 무엇인가? 네 번째, 단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언어 문학과에서 주어졌었던 질문은 사람들이 번역가로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겠다는 내용이 생기부에 있는데 기사나 문헌 같은 번역을 말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했고요. 번역은 원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 번역할 때 가장 어려웠던 장르는 무엇인가? 네 번째, 번역가가 지녀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는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뭔가 계기가 있었나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두 개의 질문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런 질문이 이루어졌네요.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제출서류와 관련이 되어진 질문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질문이죠.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적인 공통 질문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형이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어지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약 10분 정도의 면접, 더군다나 전년도에 비해 경쟁률이 많이 몰랐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심층 면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학과에 대한 전공 소양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로 하겠다. 면접에 대한 준비 정도가 많이 필요로 하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한국외대의 면접이 수능 전에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외대의 원서를 쓰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수능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수능 수시에서 수능 최저의 충족을 목적으로 삼으시거나 아니면 정시에 대한 목표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원서를 쓰신 분들 중에서는 수능 공부 관계없이 학종으로만 원서를 다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10월 30일 날 면접 준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많은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또 주중에 시간을 빼가지고 준비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1단계 합격자 발표 10월 25일을 보셔야 되겠죠. 더군다나 또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몰릴지도 모르겠고, 과연 내 성적에서 1단계를 붙을지 안 붙을지 잘 모르죠. 거기다가 면접 준비 지금 하기에는 수능의 부담도 따르니까 아마도 1단계 발표 보시고 난 다음에 면접 준비를 급하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학원에서는 1단계 발표 10월 25일에 발표되고 난 다음에 면접은 10월 31일이니까 학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수, 목, 금 4시간씩 3일 12시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그룹 수업이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 직접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화상을 이용해서 줌으로 1대1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룹 수업을 하거나 1대1 수업을 하거나, 대신 이 이후에 1차 발표 이후에 면접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30일, 31일 때 있는 학교들이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 여러 대학들이 면접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원에서 아마 한국외대 관련된 수업을 할 수 있는 반이 약 3개 반 정도, 15명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시게 되어지고, 혹시라도 예약했는데 면접 수업을 안 듣는다. 물론 예약하신 분들은 다 합격하실 거예요. 안 듣는다면 예약했던 금액을 다른 대학으로 이월시켜드리거나 환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1차 합격 이후에 면접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경쟁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대학도 높고, 거기에다가 수능 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원서를 쓰신 분들이 대부분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전년도보다 면접이 학생부 중심으로 면접이 되니까 면접이 좀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높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결국 1단계 발표되고 난 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면접을 잘 준비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하이프리뷰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면접을 좀 더 충실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합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